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록구급 법칙입니다. 제가 일전에 워크샵을 하는데 한 리더가 앞에 나와서 스피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스피치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엄청난 이 약점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뜨듬뜨듬 이렇게 말을 이어가면서 스피치를 마치고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스피치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순간에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리더님은 그게 우리 리더님의 강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강점, 약점 여기에 대한 그 강의 중에 충분히 정리를 해준 상태였거든요. 오히려 말을 뜨듬뜨듬 그렇게 아주 그 웅변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어찌 보면 눌변이라 그러죠. 눌변이지만은 그런데 그 눌변 속에서 그 사람의 이런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영적인 안테나가 있거든요. 진짜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가식인지 진실인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진짜 그분의 그런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 그게 강점이라고 이렇게 해줬더니만은 그 순간 자기는 스피치 하는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강점이라고 해줬더니만은 그 순간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바뀌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샵이 끝날 때쯤에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그분이 진짜 여기 와서 자기가 얻은 것이 그게 나의 강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얻은 것이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눌변이 강점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오늘 록구급 법칙 107강째거든요. 노노 4편 24장에 보면은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자는 욕눌러은하고 이민어행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눌하게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민첩하게 하려고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욕이라는 것은 뭘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눌하게 하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민첩하게 한다,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눌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하는 데서는 어눌하게 한다 할 때 이 눌자는 뭐냐면요, 눌자는 지둔이라 그랬어요. 그 옛날 해석에 보면은 지는 뭡니까? 느릴지, 느리고 둔하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게 눌이라는 거예요. 느리고 둔한 것이 눌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잘하는 이런 웅변이 아니고 눌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좀 느리고 말을 잘 못하는 것을 눌변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눌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눌자를 보면은 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려시대에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그 스님을 혹시 이렇게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저는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사람이 떠오르거든요. 그 사람이 호가 진울인데 알지자에다가 어눌할 때 이 눌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조국사나 되는 그런 사람이 왜 호에다가 자기 이렇게 눌자를 썼을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 공자가 한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조상들은요, 원래는 이 선도가 있었고, 불도가 들어왔고, 나중에는
유교가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불선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그 최치원 선생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떤 현묘 지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죠 풍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 풍류가 유불선이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유불선이. 그래서 그 보조국사 진울이 쓴 책이 사실 요즘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거든요. 그게 수심결이라는 걸 썼거든요. 수심결. 그 이분은 스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냐.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수행 방법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도노 점수 많이 들어보셨죠? 예. 깨달음은 얻는 것은 순간적인데 수행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견성만 깨달음을 얻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데 견성을 했다고 해서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 수행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깨달음을 얻는 것은 이건 어떤 정신적으로 그렇게 어떤 이 절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 몸은 현상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 안에 배에 있는 이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저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3일 신고에도 보면은 그 하여튼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성통공안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통, 본성하고 통하고 본성하고 통한다는 것이 견성하는 것입니다. 예, 깨달음을 얻는 것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을 완수를 해야 된다 그랬다니까요. 성통공안. 그죠? 이 살아있으면서 어떤 공을 완수를 해야 된다. 그게 불교로 말하면은 육바라밀을 이렇게 실천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서 수신께서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해상수라 그래요. 정해상수는 뭐냐면은 육바라밀에 나오는 선정 바라밀, 지혜 바라밀이 있거든요. 그 선정, 지혜, 그 끝자를 따가지고 정해, 그 두, 양, 따끔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정해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이 선정에 든든한 것은 이 명상을 하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어떤 이게 그 수행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도노 점수론과 그 다음에 정해 상수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조국사 진울의 수심결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눌하게 하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말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어떤 격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격언이 떠오릅니까? 오케이.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남아 이른 중천금. 남아 이른 중천금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장부 이른 중천금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리더 이른 중천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리더의 이 말 한마디는 천금처럼 무거워야 된다는 거죠.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거든요. 리더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리더십의 행사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신뢰가, 그죠? 신뢰라는 글자가, 믿을 신자가 사람 인변에다가 말씀 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면 지켜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신뢰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신뢰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신뢰는 일관성이 신뢰를 낳습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신뢰가 생겨나지 않아요. 일관성이 신뢰를 낳는데 일관성은 또 달리 이야기하면 성실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실이라는 글자도 성자가 어떻습니까? 말성 운변에다가 이룰 성이거든요. 말을 하면은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열매 실자, 열매 결과를 얻는 것이 이게 성실이거든. 이게 성실이거든. 말을 이루어야지 말을 한 것을 이룬다. 이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뢰로운 사람들이, 신뢰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신뢰롭다고요? 은행일치를 이루는 사람들이 신뢰로운 사람인 것이죠.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은행일치를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은 은행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은행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소언을 해야 됩니다. 소언.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말을. 왜냐? 한 말을 다 이룰 수가 없잖아요. 한 말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말을 적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이 금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은이면은 실언의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자도 희은자연이라 그랬거든요. 도덕경에 보면은. 예. 희은이라는 것은 소은이에요. 드물 희자거든요. 발할 희자가 아니고 발할 희자로도 쓰이지만은 드물 희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면은 자연,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걸 희연자연을 또 자연은 말이 없다 이렇게 해도 많이 번역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은행일치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희연, 소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누런을 해야 된다는 누런. 그죠? 이 눌자가 뭡니까? 말이 바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맴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에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느리고 둔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게 누리거든. 그 충분히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공자는 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자도 마찬가지지만은 공자는 이런 말의 어떤 이게 말의 불완전성 이런 것들을 노자고 공자고 이미 그 현자들이니까요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자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덕경 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1편 3장에 보면은 1편 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교은영색 선의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번지르하게 이렇게 꾸민 그런 말과 얼굴에는 인이 드물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을 좀 불신한 거죠. 말 너무 잘하는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누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은행일치를 이루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노는 2편 13장에 나왔을 겁니다. 선행기언이라 그랬어요. 선행기언. 그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선행, 먼저 행하라 그랬다니까요. 먼저 행하라. 이후종지라 그랬어요. 이후종지, 이후에 따르게 하라. 주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먼저 행하고 그 이후에 말이 따르게 하라. 또는 먼저 행하고 사람들이 따르게 하라. 하여튼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도 상상을 하든지 해석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선행기언 말을 먼저 행하라 그랬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것인 것이죠. 이민어행하라 그랬다니까요. 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쩌나 뭐에 있어서는 이렇게 봅니다. 뭐에 있어서는 행하는 데 있어서는 민첩하라고 했다니까요. 민첩한 것하고 룰하고는 이거는 정반대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느리고 둔한 것이고 이거는 빠르고 날렵한 것이죠. 그래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민첩하게 하라 그랬다니까요. 그 선행기언하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은행일치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소원, 희언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누런을 해야 된다. 누런. 교훈영색이면 선의인이다. 세 번째는요, 선행기언. 그 말을 먼저 행하라 그랬다니까요. 그게 바로 민행하라는 거예요. 민행. 행하는 데 있어서는 빨리 하라는 거죠. 빨리 하라는 거죠. 눌자하고 민자하고가 정반대라 그랬는데 성공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는 정반대거든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이 쉽게 나오고 빠르다니까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습니까? 행동 느리거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자가 내가 리더이지 않습니까? 리더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느리게 한다니까요.
느리고 둔하게 하지만서도 행동은 다르게 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 센터 이름이 록쿠꺼 법칙센터, 거꾸로라니까요. 거꾸로. 성공자하고 일반인들은 하는 게 거의 다 거꾸로예요. 또 한번 볼까요? 일반인들은 약점이 너무 민감하다니까요. 강점은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약점에 집중하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성공자는 힘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강점에 민감하다니까요. 강점에 민감하고 약점에 대해서는 얄미울이 많지 둔감해요. 그런 어떤 원리를 알고 있는 거죠. 원리를. 그리고 또 일반인들은 결단이 느려요. 그런데 한 번 결단한 것들 또 쉽게 바꿔버린다니까요.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성공자들은 결단이 빨라요. 그리고 한 번 결단한 것은 오랫동안 지속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게 성공자들이 취하는 방식이라니까요. 왜 성공자하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다를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시 두 개, 이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패러다임이 다르다니까요. 바라보는 안목이 다르다니까요.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을 하고 다른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르게 바라보는 이런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헬렌 켈러는 보는 법을 익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스티븐 코비 박사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죠,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다르게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더 이야기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그 상식, 그러니까 익숙한 어떤 그런 이 시각으로부터 다른 뭔가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다르게 보여야지만이 다르게 행동을 하고 다른 결과를 얻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논어 2편 4편 24장에 이거 용, 눌, 은 하고 이민어행 하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생략을 하고요. 누른 민행이라고 이렇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른 민행. 말은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는, 누른 민행하는 그런 리더가 되시길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